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보이시죠?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썼고 어제 이 책 안에 있는 한 꼭지를 제가 사례를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 꼭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들이 지금 처음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들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하면서 아마 저처럼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난지 모르도록 빠르게 지나다 보니까 아마 뒤돌아볼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조금 알려드린다라면 그거 별거 아닌데 한번 따라해 보신다라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무리 바빠도 잠드시기 전에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만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그냥 잠드실 때 하고 맞다 내가 오늘 우리 아이랑 눈을 한번 마주쳤다든가 아니면 뭐를 같이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주말이 돌아와서 시간이 됐을 때라도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뭐 깊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그냥 아이한테 뭐 잘한 거 있잖아요. 하루에 애들은 이렇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진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말 한마디만 우리 아들 오늘 숙제를 엄마가 얘기 안 했는데도 잘해놨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놀았네. 뭐 이렇게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런 칭찬을 애들한테 하면요. 애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엄마들한테 마음을 열고 하루에 있었던 얘기들을 아마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거울이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좋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표현을 한다라면 우리 아이도 또 표현을 하겠죠. 내가 아들한테 사랑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엄마들이 아들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표현을 안 한다라면 아들들이나 뭐 딸들이나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왜 자녀를 둘 키우다 보면 어느 하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도 자녀들끼리 시샘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공평하게 엄마가 항상 누군가 잘했을 때 첫째한테 잘한 부분 칭찬해주고 둘째한테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면 서로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아들은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격려해 주었었고 또 작은 아들한테도 나름 좋은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구점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시간에 끝나서 내려올 때 같이 바빠서 많은 대화는 못했지만 항상 왔을 때 눈을 한번 마주쳐 주고 잠깐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그걸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20살이 넘었지만 꼭 그때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60이 되고 우리 아들이 40이 돼도 자식이지만 서로 표현을 해야만 알기 때문에 내가 그때 못 해줬던 부분들을 지금은 더 많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도 아들이지만 살갑게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잘 하거든요. 통화할 때도 많이 해주고 봤을 때는 서로 끌어안아주고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돼야만이 나이가 더 들고 가정을 이뤄도 아이들 또한 자식들한테 그렇게 좀 베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습관이란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쓴 책 내용 중에서 한 꼭지를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공감이 가신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감이 된다라면 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애들한테 해주면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는 아이들.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어리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몸만 어릴 뿐 마음은 어리지 않네. 만약에 당신이 아이를 어리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이보다 더 어린 거라네. 타오싱즈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아이들보다 어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그랬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많이 받고 살았구나 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참 많이 배울 게 있구나 싶어서 어리게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부모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내가 생각 못한 부분에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특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면 진짜 이렇게 같이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더 소통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엄마들도 한번 이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아이들. 제식이는 야구를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하면 제식이라고 할 정도로 야구의 모든 용품을 갖추고 있다. 제식이 아빠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셔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야구 시즌이 되면 가족끼리 야구장에 가는 게 제식이는 좋았다. 그리고 야구 경기가 끝나면 야구용품을 하나씩 장만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마추어 야구를 하면서도 프로야구인 것처럼 글로벌, 야구 방망이, 야구공은 기본이고 프로 보호 장비, 포스 장비, 야구화, 가방 등 없는 게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하나 장비를 구입했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더 좋은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글러브가 있어도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다 보니 똑같은 종류의 장비들이 많았다. 고등학교에 가고 아직도 야구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아이지만 시간이 없다 보니 용품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 하루는 제식 엄마가 글러브도 많은데 39 몇십만 원짜리 글러브를 사겠다고 안달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용돈 벌어서 사라고 했다고 한다. 시간도 없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다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아들이 한참 야구에 관심이 있어 하나 사주겠다고 했다. 중고 글러브인데 10만 원을 달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하지만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고 새 제품 가격을 보니 괜찮은 가격이었다. 아이들은 역시 머리가 좋다. 중고샵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오래되고 작아져서 쓰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팔아서 사고 싶었던 글러브를 샀다는 것이다. 역시 나도 한몫해줬지만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고로 팔아서 새 제품을 사기도 한다. 알바를 해서 사고 싶었던 것을 사기도 한다. 아마 나중에 성장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해도 알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지혜는 인형을 참 좋아한다. 지금도 한 손에는 강아지 인형을 들고 왔다. 그런데 또 인형을 사달라고 했다. 엄마는 인형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인형을 사냐며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귀여운 곰이 인형부터 마루 인형까지 없는 인형이 없을 것이다. 혼자 자라서 그런지 우리 집에 오면 인형에 많이 집착한다. 혼자인 아이들은 인형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돌봐주고 업어주고 놀아주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인 아이들 정서에 인형이 좋다는 글을 보았다. 그럼 하루에 용돈을 줄 테니 그것을 모아서 인형을 사자고 했다. 처음에는 떼쓰며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주지 않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돌아갔다. 한 달쯤 지나 용돈을 모아서 지혜가 사고 싶은 인형을 사러 왔다. 아이에게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모아서 사게 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규칙적으로 25일에 이체해 줬다. 그리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체크카드로 쓰도록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 생일이 있는 날에는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다.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한 번 이체해주면 규모 있게 사용하게 되었다. 명절이 되면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도 통장에 다 집어넣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명절에 용돈이 생기면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느라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는 것에 집중했지만 각자의 통장을 갖게 되니 알아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깊다. 청약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내가 살면서 집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장가 갈 때 장만해 주려고 너무 힘이 들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좀 더 쉽게 집을 장만할 것 같아 은행에 갔다. 그런데 벌써 둘이 하나씩 청약 통장을 갖고 있었다. 깜짝 놀라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현철이는 군대 가면서 월급 나오는 곳으로 들기 시작했고 현중이는 현철이가 이런 게 있다고 알려져서 제대 후에 알바한 돈으로 넣고 있다고 했다. 현철이는 돈이 남으면 일반 계좌에 넣지 않고 CMA 통장에 넣어놨다가 찾아 쓰고 있다고 했다. 나는 CMA 통장에 대해서 들어보았지만 연결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이들도 좀 성장을 하고 주변에서 친구들까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알려주지 못했던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아이들한테 제가 은행에 안 갔더라면 저희 아이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금하고 있는지를 아마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사소한 거지만 가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주면 아이들도 말을 잘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묻지 않으면 아이들은 얘기를 먼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때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엄마가 직장을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밥도 요즘은 같이 먹을 시간이 없는데 따로 먹더라도 잠들기 전에 잠깐 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1분도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 방에 들어가서 눈 한번 마주쳐주고 사랑해 이 한마디만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도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엄마 왜 그래? 하고 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다시 애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뭐 5분, 10분 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육아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